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것은 그 기술자 한스 밀러가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독에서 온 철도 공학 엔지니어 한스 밀러입니다. 지금은 백발이 되어버렸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던 그때는 젊고 이상적인 청년이었죠. 제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그런 나이 말입니다. 1970년대 말, 저는 평양과 모스크바 철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과의 기술 협력은 당연한 의무였거든요.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신문 기사도 읽었고 라디오 방송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평양역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했어요. 마치 죽어있는 도시 같은 느낌으로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마치 숨죽인 듯한 그런 조용함이었어요. 저는 플랫폼에서 담당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민군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지나갔습니다. 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눈이 다른 색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푸른 눈.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모순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어이, 동무. 뭘 그리 멍하니 보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평양 사투리였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 발음이 정확했고 그 톤이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분명 서양인이었습니다. 금발의 푸른 눈에 전형적인 유럽인의 용모였어요. 그때 저에게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 청년은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곳에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곧 알려졌습니다. 몇 날 밤을 새우며 일하는 사이 저는 현지 담당자로부터 조심스러운 톤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는 제가 이미 그들을 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북 미군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일부 미군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남았습니다. 그들과 현지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그 아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담당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청년들은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하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홍시성이었어요. 홍이라는 글자를 하사받은 것 자체가 명예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탄생 순간부터 국가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들이 원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습니다. 외국인의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완벽한 당의 일꾼이 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전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는 얼마나 위대한가. 미제국주의자의 자식도 우리 품에서는 충성스러운 전사가 됩니다. 우리의 빛에 비추면 모든 것이 붉게 물든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철도 작업 현장에서도, 거리를 지나갈 때도요. 항상 같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얼굴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요.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요. 눈은 뜨고 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 말입니다. 눈은 푸르렀지만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심장 속에는 정말 당에 대한 충성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꾹 참고만 있는 걸까요? 점점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연극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진실이라도 말입니다. 6일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 근처에서 밤 공기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인민군들의 횃불만이 가끔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푸른 눈의 한 청년이었어요. 나이는 20살을 조금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시간에 혼자 나온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스 씨. 그가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필사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는 목소리였어요. 이곳을 떠나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감시의 눈을 피하려던 그 몸짓이 말이에요.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오지는 않나 확인하듯이요. 당신 네 동독 말입니까? 통일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간다고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 말입니다. 그곳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얼굴 때문에 평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푸른 눈 때문에 평생 이곳에 갇혀야 한다는 걸. 당신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공포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만날 수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을 위해서만 살아야 합니다. 당을 위해서만요. 그때 제가 보인 건 지독한 향수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성이 아닌 아주 간절한 그 향수가 맺혀 있었어요. 수십 년을 기다려온 어떤 것을 향한 그런 향수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였을까요? 순철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조용하게요. 당신에게는 자유로운 나라가 보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순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마치 그가 왔던 것처럼 조용하게요. 그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절망이 이렇게까지 고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혼잡한 작업 현장에서 물론 그들은 저희와 함께 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과의 작은 대화들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최고 지도자의 배려 속에 잘 살고 있는 행운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전 포스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외국인 혈통의 아들도 우리의 위대한 체제에 감복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너무도 달랐어요. 한 번은 순철이가 파리의 흉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팔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흉터는 깊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자국을 남긴 것처럼요. 이거요? 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톤은 진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해야 했던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군이었어요. 그 증거로 팔에 그려진 문신이 있었습니다. 당이 그것을 도려내기를 원했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육체가 개조되고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것. 이게 정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일까요? 이건 마치 물건을 수리하는 것처럼요. 마치 로봇의 회로를 재조정하는 것처럼요. 또 다른 날에는 결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철이가 조용히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순철아, 넌 앞으로 이 여성과 결혼한다. 당이 결정했다. 단지 그것뿐이었대요. 당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도 관심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당이 정해준 사람과의 결혼이라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철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말은 저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저 장군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인형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권까지 모두가 당의 소유물이에요. 이걸 당신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가 한 말을 평생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당해온 대우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라는 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독으로 돌아갔고 얼마 뒤 독일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어요. 남인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철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깨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다는 것을요. 비교적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무언가 달라질까? 혹시 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순진한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요. 그 젊은 지도자는 푸른 눈의 인민군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외신 기자들 앞에 세워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월북자들의 증거로 포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전시물처럼 말이에요. 마치 박물관의 표본처럼요.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방문했던 외국 기자들의 기사였어요. 그들은 푸른 눈의 한 청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청년이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우리 지도자를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자연스러운 톤으로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죽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이 끝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그 청년의 표정이 무너졌거든요. 마치 무언가가 고장난 것처럼요. 텅 빈 눈으로 평양의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이 그의 진짜 모습인 것 같았어요. 혹시 그게 순철일까?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로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모두 같은 절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의지도, 꿈도, 감정도 모두 제거된 채로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같은 세상일까요? 같은 시대일까요? 2023년 뉴스 한 장면이 저를 다시 깨워놨습니다. 저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는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했어요.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젊은 미군이 낙원을 찾아 월경했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과거를 다시 꺼낸 것 같았어요. 그 젊은이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려는 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아마도 어떤 이상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절망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을 본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희망이 죽는 곳입니다. 그곳은 개인이 소멸하는 곳입니다. 저는 즉시 그 청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순철이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순철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밤의 속삭임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이 얼굴 때문에 평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유로운 나라가 보입니까? 트래비스 킹은 자발적으로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곳이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혹은 누군가의 꿰매 빠진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를 안전하게 할 리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은 모든 것을 흡수해버립니다. 모든 개성을, 모든 꿈을, 모든 자유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당신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벽으로 막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으로요. 저는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기를, 제발 탈출할 수 있기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의 나이를 보니 순철이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삶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이었어요. 혹시 순철이는 여전히 거기에 있을까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 아니면 이미? 더는 묻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질문이었거든요. 대신 저는 그 젊은이에게 외치고 싶었어요. 그곳엔 당신들이 찾는 평화는 없다. 그곳은 감옥이다. 그곳은 죽음과 같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곳은 아닐 겁니다. 그 견고한 벽 너머로는요. 그 정보 통제 속에서는요. 저는 여전히 그 젊은 병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철이를 기억합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저는 운 좋게도 한반도를 다시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양이 아닌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평양과 서울은 같은 대륙의 같은 민족이 사는 도시라고 하기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정말로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는 곳일까 의심될 정도였어요. 평양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이에요. 마치 거대한 묘지 같은 침묵이요. 하지만 서울은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크게 외치고 길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누구도 속삭일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도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순철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평범함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요. 크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한 여성이 시장에서 장사꾼에게 큰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이 가격은 너무 비싸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무 두려움 없이요. 그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가게로 가면 되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평양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거든요. 권력에 대한 이해 제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그곳에서 온 사람은 알게 됩니다. 카페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꿈도, 좌절도 모두요. 누가 듣고 있을까봐 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신고당할까봐 몰래 숨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저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모든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여러 관점의 책들이요. 비판적인 책도, 찬성하는 책도,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책도요. 이것이 가능한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대학가를 걸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표정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웃으며요.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마음이 북받쳐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일궈낸 것이구나.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구나. 순철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세상이 여기 있구나. 이 기적을 두고 다른 말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같은 역사를 가진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다른가를, 어떤 선택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를, 몇십 년의 시간이 이 거대한 간격을 만들었을까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바로 자유의 유무라는 것을요. 개인을 존중하느냐, 당을 위해 개인을 말살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나이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꼭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본 것, 제가 경험한 것을요. 평양의 감옥 같은 담장 안에서 모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곳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순철아,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너희가 꿈꾸던 세상은 가까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너희를 강제할 수 없고 아무도 너희의 삶을 결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체제에서는 절대 바뀔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직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동독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졌어요. 그 견고해 보이던 벽이 한순간에요. 사람들의 열망과 함께요. 이 자유를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나오는 날을 꿈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정말로 오기를 바라봅니다.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늘 아래 같은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이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을 묻게 하고 생각하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곳에 남겨진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들의 절망을 기억합니다. 순철이와 같은 청년들의 울음소리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울음소리를요. 언젠가는 그 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던 벽이 무너지는 것을요. 그때를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